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염증, 통증, 노화, 질병의 뿌리인 만성피로로부터 벗어나려면 4가지를 우선해보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를 우습게 봅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고 있다는 훈장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피로는 과로, 즉 일이 많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피로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뿌리 질병이며, 조로, 즉 빨리 노화됨의 원인이며, 통증, 만성염증, 그리고 질병의 가장 주요한 뿌리 원인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도 조도로 가는 피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에 비해 같은 일을 해도 능률이 떨어지거나 비슷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장애가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환은 없지만 여기저기가 많이 아픕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예전에 비해 부쩍 피로합니다. 바로 만성피로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로의 사전적 의미는 가로로 전신이나 몸이 지친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예전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쉬는데도 더 피곤한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죠. 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죠. 1개월 이내에 끝나는 일과성 피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지속되는 지속성 피로,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피로가 그것입니다. 만성 피로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피로는 체내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발생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며 마시는 산소와는 다른 체내에서 생성되는 불안정한 형태의 산소를 말합니다.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자외선, 혈액순환 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산소가 몸 안에서 가행 생산된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몸속에 있는 유해세균을 죽이는 유익한 생리적 활동에서 나온 배기가스인 셈인데, 문제는 과잉된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포막, DNA, 그 외의 세포구조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손상되면 그 세포는 기능을 잃거나 변질되고 말죠. 이렇게 되면 활성산소의 노화가 촉진되고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둘째, 만성적인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시키게 되는데요.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몸의 위기식 작동하는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체지방을 축적하고 인슐린을 약화시키며 각종 호르몬들을 교란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상적인 상승은 폭식이나 가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하며 체내 염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만성적인 피로로 인해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은 점차 노화되고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만성 피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검사 꼭 필요합니다. 흉부 촬영이나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결핵, 폐렴, 내분비 질환, 암 등의 기저적 원인이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 신체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는 반드시 정신적, 심리적인 재활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만성 피로가 있다면 질병 유무를 살피는 검사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성 피로의 기본적인 검사로는 정신, 심리 상태 검사와 더불어 빈혈, 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칼슘과 인균형, 갑상선 검사,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 특별한 질병이 나타났다면 이를 치료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별한 질병 소인 없이도 만성피로 증후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이 있다면 아마도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 등을 잘 동원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이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위해 인지행동치료, 단계적 운동요법 등이 필요합니다. 만성 피로를 없애기 위해 4가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실천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전략은 휴식 전략입니다. 약속들을 최소화하고 잡은 약속은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못 지킬 약속을 남발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잡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잡은 약속은 꼭 지키는 게 좋겠죠. 일과표에 반드시 휴식 시간을 배정하십시오. 10% 더 수면하고 10% 더 빈둥거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가 최고의 휴식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일과표에 독서 시간을 배정해 보십시오. 능동적으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도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매체를 최대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에 하는 것은 결코 휴식이 아니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뭔가에서 짜내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2 전략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각 중지 훈련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생각이 불안과 걱정을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생각을 끊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각 중지 훈련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 서툴다면 가급적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지금 앉아있는 책상이나 의자에서도 생각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중지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시계나 모래시계를 이용해 중지 시간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고무줄을 튕기거나 손바닥에 딱 치는 것도 생각 중지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각이 끊어지도록 생각 중지 혹은 스탑을 강하게 외치세요. 10분 정도 머리에 생각이 텅 빈 상태를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끼어들려고 할 때 강하게 제지하신 다음 나한테 관심 없어, 사라져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제3 전략은 수면의 질 높이기입니다. 깊은 잠이야말로 만성피로를 몰아내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잠자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 신체가 재생되고 멜라토닌이 독소를 제거합니다. 깊은 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낮에 햇빛 쬐기와 수면 시 소음과 빛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쬐었을 때 송가르슨에서 만들어집니다. 밤에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분비되죠. 더불어 소음이 없어야 깊은 잠이 가능해 성장 호르몬이 펑펑 분비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가슴 아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소 불편한 감은 있지만 수면 양말을 신고 잠을 잡은 사람들 경단과 연구 사례가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면 양말을 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수면 양말의 원리는 반신욕의 원리와 같죠. 상체의 열은 식히고 하체의 체온은 높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불을 잘 덮고 누워 자고 나면 온몸의 체온이 일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평형 상태의 몸이 됩니다. 반신욕, 족욕, 수면 양말은 모두 빨리 몸의 평형을 찾아주어 빨리 잠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 습관들입니다. 방 안 공기가 너무 차거나 너무 따뜻하면 수면에 방해가 되겠죠. 침실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면 양말을 이용한다면 가슴까지 이불을 덮어 밤새 체온 유지가 되도록 합니다. 쾌적한 수면을 원한다면 환기도 중요합니다. 침실에 산소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약간 열어두는 것도 바람직하죠. 제4 전략은 만성피로를 몰아내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입니다. 정제당, 즉 설탕과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설탕은 만성피로의 대표 정세라고 할 수 있는 저혈당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죠. 카페인 과잉은 부신에 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는 정신적인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규칙적인 카페인 섭취는 만성피로를 일으키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으니 절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1회 투여한 쥐는 수용 능력이 나아졌지만 6주간 카페인을 투여한 쥐는 수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만성피로에는 영양보충제 섭취가 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소안의 고효능, 종합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비타민C, 마그네슘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요법으로는 하루 10mg의 가시오와피가 도움이 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또 바른 자세와 호흡도 중요합니다. 횡격막 호흡, 생활에서 반듯한 자세 유지 등이 만성피로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역시 필수이죠. 운동은 자연살해세포, 즉 NK세포의 면역 영역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태극근이나 요가가 면역력을 증진하고 만성피로를 줄인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점점 가열되는 고도의 경쟁사에서 만성피로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쟁보다는 삶의 질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입니다. 피로는 상태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피로가 조로의 지름길이 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활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